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지훈은 마지막 곡의 여운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채로 깊게 인사를 했어요. 객석에서는 브라보!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무대 위로 꽃다발이 날아들었죠. 지훈은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로 돌아왔어요. 30대 중반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서울음악원의 젊은 교수였어요. 그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마법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고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줄을 섰죠. 교수님, 정말 환상적인 연주였어요. 매니저 수진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말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에요. 완벽한 연주, 뜨거운 박수 소리, 그리고 텅 빈 마음. 감사해요. 수진 씨.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생소한 번호였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박지훈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만 서울대병원 간호사 장미란이라고 합니다. 이상우 환자분 보호자로 연락드렸어요. 이상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귓가에 갑자기 윙하는 소리가 울렸고 숨이 턱 막혔죠. 이상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입에 담지 않았던 이름이었으니까요. 네. 환자분께서 오늘 오후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연락처 목록에 박지훈 씨 번호가 있어서. 지훈은 흔들리는 다리를 의자에 기댔어요. 왜 하필 지금, 왜 그 사람이 아직도 자신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제가 가야 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상태가 위중하시고 다른 가족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지훈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분장실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화려한 공연복을 입은 성공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17살 소년 같았어요. 가지마.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존재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태준 교수님의 목소리였죠. 지훈아, 진정한 음악가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아름다운 선율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1시간 후, 지훈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슴은 마구 뛰었죠. 몸 전체가 도망치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박지훈 씨신가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네, 이상우 씨를 보러 왔어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중환자실로 들어서자 삐삐하는 기계음이 들렸어요. 하얀 병상 위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5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그 얼굴은 너무나 또렷이 기억 속에 남아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는 그대로였어요. 그 흉터, 10살 때 지훈이 실수로 바이올린 활로 양아버지를 때렸을 때 생긴 것이었죠. 그때 이상우는 웃으며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고 말했었어요. 그 기억이 갑자기 밀려오자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지훈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중풍으로 인한 뇌 손상이 있으시고 오른쪽 신체 마비 증상이 있어요. 의식은 있지만 말씀을 잘 못하시는 상태예요. 그때 뒤에서 의사가 다가왔어요.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지훈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양아들. 그건 15년 전에 끝났어요.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저는 그의 양아들입니다. 15년 전에 헤어졌어요. 의사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그러셨군요. 환자분께서 깨어나시면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지훈은 병상 가까이 다가가 이상우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어요.
한때 그토록 무서워했던 얼굴이 이제는 그저 약하고 늙은 노인의 얼굴로 보였죠. 손가락 끝으로 흉터를 살짝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병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죠. 제가 왜 여기 온 걸까요?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이상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지우는 숨을 참았죠. 노인의 입술이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꿈틀거렸어요. 지훈아,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죠.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상우는 그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15년간 쌓아온 벽이 단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었죠. 병원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중환자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마치 그의 기억처럼 흐릿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말이에요. 간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래된 생각들이 떠올라서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뵙는 거라 많이 힘드시겠네요.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지우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커피잔을 받아들자 손끝이 살짝 떨렸죠. 첫 모금을 마시며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죠. 1995년 봄비가 내리던 날 7살이었던 지우는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어요. 눈을 떴을 때 지우는 하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죠. 의사는 부모님이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지훈의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아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한 부부가 그를 찾아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남자와 따뜻한 미소를 짓는 여자였죠. 안녕, 지훈아. 나는 이상호라고 해. 그리고 이분은 내 아내 김미영이야. 이상호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미영은 피아노 교사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지훈을 데려갔죠. 처음으로 지훈은 사고 이후 웃음을 되찾았어요. 이상호와 미영의 집은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아침에는 미영이 피아노를 연습했고 저녁에는 이상호가 바이올린을 켰죠.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음악회에 갔어요. 어느 날 미영이 지훈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지훈아, 누가 가르쳐줬니? 지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소리가 예뻐서요. 그날부터 미영은 지훈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지훈은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죠. 그의 작은 손가락은 건반 위를 날아다녔고 어려운 곡도 금방 익혔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상우는 자랑스러워했어요. 10살이 되던 해 지훈은 처음으로 어린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어요. 이상우와 미영은 그를 꼭 안아주었죠. 그날 밤 지훈은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훈이 12살이 되던 해 미영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말기암이라고 했죠. 단 3개월, 그것이 미영에게 남은 시간이었어요. 지훈아, 병상에 누운 미영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내 연주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연주해 줄 거지?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어머니. 미영이 떠난 후 집은 음악 소리 대신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이상호는 점점 더 연주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상호는 큰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잃었어요. 그리고 음악학교에서도 쫓겨났죠. 이상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거칠어졌죠. 지훈이 연습하는 소리에도 짜증을 냈어요. 시끄러워. 그만 쳐. 지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피아노는 미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빼앗기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이상호가 지훈의 방에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지훈의 악보가 들려 있었죠. 넌 왜 이렇게 재능을 낭비하는 거야? 이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도 모르면서. 지훈은 침대 한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이상우는 악보를 바닥에 던지고 소리쳤어요. 내가 왜 살아나는 건지 모르겠어. 내 부모님 대신 내가 살아난다니. 그 말은 칼처럼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상우는 자신이 뱉은 말에 순간 놀란 듯 했어요.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고 문을 쾅 닫았죠. 그날 밤 지훈은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켰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17살이 되던 해 봄, 지훈은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죠. 콩쿠르가 열리는 날, 지훈은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어요. 이상우에게 남긴 짧은 메모가 전부였죠. 더 나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콩쿠르장에서 지훈은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연주를 했어요. 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상처와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했죠. 심사위원들은 놀랐고 지훈은 우승했어요. 시상식 후 한 중년 남성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서울음악원의 오태준 교수라고 소개했죠. 내 연주에 영혼이 담겨 있더구나. 내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병원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에 지훈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상호를 바라봤죠. 산소 마스크 아래로 느리게 숨을 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15년이나 지나서. 아침이 밝았어요.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들어 지훈의 얼굴을 어루만졌죠. 그는 의자에서 뻐근한 몸을 일으켰어요. 밤새 병실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죠. 지훈은 이상우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노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모니터에 나타난 그의 심장 박동은 조금 안정되어 보였죠. 이제 커피가 필요하겠네요. 지훈은 작게 중얼거리며 병실을 나섰어요. 병원 복도는 이미 분주했죠. 의사들이 차트를 들고 빠르게 지나가고 간호사들은 환자 체크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카페테리아로 향하던 지훈은 문득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에 지훈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박지훈 씨인가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만.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미란이라고 해요. 이상우 선생님의 담당 간호사예요.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지훈의 가슴이 살짝 조여왔어요. 그는 간호사를 따라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이상우 선생님의 상태는 어떤가요? 지훈이 물었어요.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중풍 후유증으로 오른쪽 마비가 있어요.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자신이 떠났을 때 이상우는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훈 씨, 사실 제가 당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미란의 말에 지훈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에 대해서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네, 이상우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당신의 피아노 연주회도 여러 번 같이 봤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는 잠시 서랍을 뒤적이더니 낡은 스크랩북을 꺼냈어요. 지훈의 손에 건네주었죠. 이건 이상우 선생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병원에 실려올 때도 이걸 꼭 쥐고 계셨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스크랩북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에는 지훈의 성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책장을 천천히 넘겼어요. 첫 페이지에는 지훈이 17살 때 참가한 국제 콩쿠르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들에는 지훈의 모든 연주회 소식, 인터뷰 기사,
음반 리뷰가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난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포스터까지 있었어요.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이게 어떻게? 미라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상우 선생님은 당신이 떠난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술을 끊으셨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셨죠. 그리고 당신을 찾아다니셨어요. 지우는 스크랩북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묶음으로 정리된 영수증들이 있었죠. 서울음악원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었어요. 납부자 이름은 이상우였습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음악후원재단,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수 있었던 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재단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상우 선생님이 만든 이름이었죠. 그분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당신을 돕고 싶으셨나 봐요. 지훈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15년간 지훈은 이상우를 증오했어요. 하지만 이상우는 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저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당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고 도울 수 있는 만큼만 조용히 돕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우는 스크랩북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죠. 15년간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미라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훈은 스크랩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12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이상우, 미영,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은 어린 지훈.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지훈은 어머니 미영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지훈아, 내 연주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연주해 줄 거지?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스크랩북을 꼭 안은 채 병실로 향했죠. 이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병실 문을 열자 이상우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지훈을 향했죠. 누구세요? 이상우의 목소리는 희미했어요. 인지 장애로 지훈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곧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 지훈이를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지훈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이상우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지훈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병원 로비에서 작은 디지털 피아노를 들고 나타났어요. 간호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걸 병실에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이 미란에게 물었어요. 미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원래는 안 되지만 특별히 허락해 드릴게요. 음악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지훈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죠. 이상우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이상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산소 마스크는 벗고 있었죠. 지훈이 디지털 피아노를 침대 옆에 놓는 소리에 이상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상우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그는 지훈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죠. 지훈의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그는 굳게 결심했어요. 오늘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디지털 피아노를 켰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어요. 잠시 망설임 후 그는 연주를 시작했어요. 쇼팽의 녹턴, 어린 시절 미영이 지훈에게 처음 가르쳐준 곡이었죠. 지훈이 10살 때 이상우와 미영 앞에서 처음으로 완주했던 그 곡. 아름다운 선율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지훈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병실 문 앞에 간호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연주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호의 손가락이 침대 시트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리듬에 맞춰서요. 지우는 그것을 보았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담아 연주했죠. 음악이 그의 온 몸과 마음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곡이 끝나자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이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곡은 이상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미영이 좋아했던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상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그의 기억을 깨운 거예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곡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부터 지훈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수업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이상호에게 다양한 곡을 연주해 주었죠.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이상호가 작곡했던 곡들도 연주했어요. 놀랍게도 이상호의 상태는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팔의 움직임이 조금씩 돌아왔고 인지 기능도 향상되었죠.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음악 치료가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주치의가 감탄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저녁, 지훈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이상우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맑고 선명했어요. 지훈아, 그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상호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를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 지훈은 달려가 이상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상호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올라와 지훈의 얼굴을 만졌죠. 내가 정말 왔구나. 이상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꿈이 아니었어.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15년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제 어디 안 가요? 이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내 재능을 억압해서, 내 좌절감을 너에게 쏟아부어서.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의 마음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오직 이해와 용서만이 남아있었죠.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이상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죠. 내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 내 어머니가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끔 눈물을 닦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3주 후 이상우는 퇴원했어요. 지우는 그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셔왔죠. 넓지는 않았지만 피아노가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살아도 될까?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아버지. 이제 함께 살아요. 그날 저녁, 지우는 오태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처 치유를 위한 음악 재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음악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요. 훌륭한 생각이구나, 지훈아. 태준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전화를 끊고 지훈은 거실로 나왔어요. 이상우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버지? 지훈이 다가가 물었어요. 이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죠. 지훈아, 내가 늘 하던 말 기억나니?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사람은 두 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한 번은 자신을 위해, 한 번은 타인을 위해.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이제 우리 모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네요, 아버지.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는 것 같았죠. 어쩌면 미영의 미소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